자, 오늘 정책 자담에는요, 시니어들의 먹고 즐기고, 그거는 조금 그러고, 어떻게 하면 놀고 즐길 것인가, 그 주제로 오늘 좌대면을 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는데요. 야, 빛이 납니다, 선생님. 야, 가장 먼저 우리 고 선생님, 고갑준 대표님.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충북 옥천에서 올라왔고요. 놀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놀이와 마을 축제, 그러니까 지역 문화를 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정나나 노원구에서 오셨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나나입니다. 일단 저는요,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이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나 혹은 이제 가족분들의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산에서 오셨죠? 네. 예, 박경아 사무총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박사님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양산 YWCA입니다. 사무총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YWCA는 다양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니어 리빙랩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활동해온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담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각자 놀이 쪽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즐기고 놀 것인가 쪽으로 활동을 좀 해오셨는데요. 예, 우리 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자 학교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아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전래놀이를 연구하는데요. 전래놀이와 마을 축제인데 중심은 이제 놀이거든요. 놀이의 집적체가 이제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놀이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것들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게임이란 형태로 조금 발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놀이는 우리 전통 공동체에 함께 사는 그 공동체성이 잘 녹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따지면 천여 종이 되고요. 이런 놀이의 소중한 그 문화적 자산을 이제 잘 복원도 하고 함께하는 법을 실천력으로 이제 전파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아자학교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자학교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설립이 됐나요? 지금 20년 정도 했고요. 학교는 그렇고 제가 뭐 이거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30년 넘게 이제 저는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있고요. 근데 아자란 말은 또 재미있게도 힘내자. 잘하자 이런 우리말이에요. 아자. 예, 우리는 이제 파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싸우자는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중적인 용어인데 영어권에서는 파이팅을 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자는 우리말이라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아서 아자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예, 천여종의 어떤 놀이를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놀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제가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윷놀이 하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공평성이 있어요. 제가 밤새 과외 받고 온다고 해서 윷놀이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연성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호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그 특징이 아주 잘 살아 있어요. 그런데 윷놀이 하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인 여가 할 때 좀 꺼내기 어려워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윷놀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고스톱이에요. 10원짜리. 네, 10원짜리 고스톱. 그러니까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을 하루 종일 쳐요, 어떤 때는. 근데 제가 가만히 막 1시간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제일 많이 잃을 때, 제일 많이 딸 때를 물어봤어요. 1,000원이 넘어가질 않는데요, 하루에. 그러니까 1,000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와서 이렇게 여가 문화가 그것도 하나의 여가죠. 여가죠. 분명한 거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놀이들이 무수히 많고 그 놀이들이 현재 어떻게 이게 더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이 놀이 방향을 좀 정하면 좋겠죠. 나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2가 만들어진다면 예. 시니어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예. 고스톱
하는 거, 윷놀이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네. 전 세계에 이런 네. 걸 알리는 예.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유시야 뭐야 뭐 이러면서 저하고 고야 스톱이야 뭐 이러면서 전 네. 세계로 가는 뭔가 오징어 게임 2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고징어 게임이 뭐 히트를 쳤는데 사실은 그 우리 세상을 풍자한 거잖아요. 그 조종자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끌려다니는 삶의 구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영화 감독이 그려냈다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은 극과 극으로 나타나니까 사실은 우리 전통 문화하고는 조금 배치가 돼요. 우리는 함께하는 법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전통 공동체는. 이게 너 나가 만나서 우리예요. 오늘 이 공간도 나를 있게 하는 우리. 여기서 나우라고 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의 근본 그 틀이 구조가 그런 건데 사실은 영화는 어떤 쇼킹한 것들이 나와줘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2탄에서는 우리 문화를 본질적으로 좀 더 드러내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우리 박사님처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아자학교 대표님, 우리 고 선생님, 너무 멋지네요. 예, 정하나 팀장님,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치매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 혹은 이제 치매 전 단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을 보내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취약하고 수동적이실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우리 대표님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고스톱도 치고 그다음에 농번기나 이런 데서는 또 그 여가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희가 드리는 고스톱 하나도 예전에 잘했던 것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전혀 밖으로 나오실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정말 일방적으로 TV 틀어놓고 혼자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동적이신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놀이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소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미술이나 음악이 그냥 어르신들한테 미술하세요, 음악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친숙함이나 익숙한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고스톱을 치더라도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직접 그려서 만들어보고 그걸 같이 고스톱을 칠 수 있는, 그래서 놀이와 함께 인지 활동까지 연결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가 계속 했던 뭐 리빙랩이나 그 다음에 음악 활동 이런 것들도요, 뭐 알로하라든가 아니면 뭐 고향 그리다 같은 것들이 일상에서도 녹아 있으면서도 인지와 그 다음에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향 그리다 네네.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그 활동인지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향 그리다는요, 이제 우리 그 송정은 대표님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쭉 고증을 하셔가지고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움이 있는 어린 시절서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하시고, 그걸 어르신들이 직접 색칠도 하시면서 회상까지 하실 수 있고, 나한테 있었던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잊고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가 있었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여쭤보면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깨벗고 개울가에서 마음껏 놀았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때로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회상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치매 어르신들이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누군가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고립의 강도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보면 가족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는 건
지인과 이웃하고 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기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동년배들하고 계속 나눔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여가 활동이어야 되고 그런 여가 활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유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치매의 특징은 내가 잘했던 것들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잘 놀고 먹고 즐겼던 것들을 하나씩 해봄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내 일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활동 중에 알로하하 네, 네, 그 네. 얘기 활동을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활동 좀 소개와 함께 네. 그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로하는 우리 이한철 감독님하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문화원하고 같이 했던 리빙랩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그 율동이나 음악을 함께 하고 싶은데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그 훌라라는 댄스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라고 해서 치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인지력에 변화가 있는 분들한테 같이 배우고 익히고 마지막까지는 같이 노래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가 일상생활의 변화나 인지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변화시키는 거였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좋았던 건 노래를 잘하셨던 분은 내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싶었던 분은 내 몸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그 마지막에 공연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치매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잘 지내고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건 우울감을 호소하시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그 일상에 있어서 무료함을 가졌던 분들이 생기를 찾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것 같아요. 예. 네. 치매 안심센터의 네. 총괄 팀장님이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야노래 되는데 우시면 안 안 돼요. 돼요. 제가 울면은 네. 그 자담에는 히트를 쳐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한번 울어줘야. 우셔야 되겠네요. 그럼. 근데 지금 그 치매 안심센터의 총괄 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또 다른 동아줄을 잡는 거고 또 다른 길을 또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박사님 제가 농담 삼아서 무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하나하나 일상 하나하나가요 그분들한테는 감동이고 그다음에 기쁨이세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불러주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 있어 하지 않고 그냥 노인이 되면 누구나 다 저렇게 기억력이 나빠지고 실수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귀찮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텐 기적이면서도 행복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는 일선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옆에서 이런 대표님이나 혹은 다른 관계자분들이 계속 어르신들한테 익숙한 거를 개발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그거를 어르신들에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공간과 도구와 그다음에 시간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예. 저는 양산에서 그 시니어 리빙랩을 했다 했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남쪽 나라에서 또 이런 소식을 전해줬구나. 예. 지금 그 놀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들하고 함께 만드는 시니어 리빙랩을 하셨다 그러던데 좀 네. 그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자체, 쉽게 말해서 노인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우리가 젠더 관점에서 노인의 문제가 노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첫 리빙랩 시도가 공원 쓰레기 문제에서 접근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공원에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근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또 이 공간에 머무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주로 장기나 바둑이나 또 이렇게 여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여가 생활들을 동시에 또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고민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 역량들이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을 벗어나가지고 주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날 보니까 리빙랩을 진행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이제 참여자로 오셨다가 점점 이제 주체자로 바뀌어지면서 스스로 환경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몰랐던 역할과 역량들이 나오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변환점을 찾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주로 지금 보면 이제 장기나 바둑 또 뭐 다양한 담소를 나누시면서 공원에서 여가 생활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동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죠. 왜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읽게 됐고 공감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리빙랩 활동가적인 또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또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놀이 문화단이라는 또 어르신 리빙랩 그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강놀이 문화단이 이제 동료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운영해보고 이렇게 하는 실험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왜 아까 우리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오징어 게임이 한창 이제 드라마가 또 같이 나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전통놀이 보면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또 뭐 윷놀이, 또 뭐 있어요? 그 투어 던지기, 예,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또 촘촘하게 한번 만들어 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 규칙을 정해 나가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구조와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또 한번 그렇게 행사를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조금 리빙랩이 조금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분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일단 참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소속감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행복감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갔던 거죠. 네. 2년 동안 한 거죠. 네. 예.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주체화라고 표현했는데 주체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르신들이 삶에 대해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의 사회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나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뭔가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들을 회복하게 됐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활기찬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어르신들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가 50 플러스 리빙랩 교육에 갔는데 한 그 50 넘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길을 갔는데 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봤다. 나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리빙립을 통해 가지고 나도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슬릴 거야.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서 나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슬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은 건 그 놀이터라는 곳을 갖다가 그 뭔가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정말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갔다는 거고 거기에 또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거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건강놀이 문화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문화단. 네네. 정말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말 그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즐기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거기서 스타가 나와가지고 정말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좀 더 세련된 개념으로 할 수 없을까? 뭔가 시니어 어벤져스 뭔가 이런 개념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시니어 그 네오인데 세상을 구하는 네오인데 그분이 시니어인 거예요. 시니어들도 이제 네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백인의 잘생긴 남자만이 아니라 80, 90 된 어르신인데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치매 환자가 네오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 마음만은 정말 또 다른 그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 네오라는 이미지가 멋진 모습만 저걸 하는데 깜빡깜빡 할 수 있는 치매 너무 환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이죠. 그런 거죠. 네. 그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예. 자, 우리 고 대표님. 네. 고 대표님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놀이문화 지금 우리가 이제 놀이문화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놀이문화를 조금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둘 이상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걸 굿이라고 표현을 해요. 굿. 그래요? 예, 굿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굿에는 노래와 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이라는 건 이제 타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갖고 갖가지 어떤 행위들에서 모든 무슨 타령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타령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모내기 하면 모내기 타령이, 노래가 모내기 타령이에요. 추수할 땐 추수 타령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흥의 민족이고 잘 노는 민족이에요. 이게 아주 그런 또 유전자가 지금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기생충이나 BTS가 나오는 유전자도 우리 문화 토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반이 우리가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두 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로 TV를 노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TV 안 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TV만 보고서 뭐 하냐 이렇게 이제 객체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거죠. 그분이 얘기할 상대 있는데 TV 볼까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TV보다 더 좋은 게 라디오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시각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라디오는 소리만 들으면 내가 거기에서 상상도 하고 거기에는 어떤 현상 구현도 해요, 여기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요. 사실은 어느 이제 학계에서도 발표한 게 노인이 된다고 기억력이 퇴보한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또 그런 학계 논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쓰니까 기능이 줄어드는 거지 퇴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가정도 3대 가정이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3대가 사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지금 선생님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3대가 만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돼요. 제가 3개월 전에 예산복지관 노인 시니어들을 놀이를 거기서 좀 지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 노인복지관에서 한 3개월을 지도하고 그분들이 학교 유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가 좋아하냐면요. 이분들이 일단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기운하고 노인의 기운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조화로움.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조화로움이 꼽히는 거죠. 그럼 이게 3대가 살지 못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그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가 또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뭐 지금 아까 딱지, 제기, 뭐 투어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획해 놓으면 기획해 놓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모인다까지만 해 놓으면 모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걸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 구현을 하니까 우리가 해온 놀이들이 무지무지 많고요. 그것이 이 사회적 기반, 그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진 놀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강해요. 우리가 뭐 굳이 평가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와 관계망 속에 있게만 하면은 우리가 그 노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나.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이 옛날에 했던 그 노작 활동, 생산 활동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도시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걸 구현할 방법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 정연아 팀장님, 지금 우리 그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전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조금 더 고립되어 있는 분들, 취약한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놀이를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역할, 연계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사무총장님이 그 건강놀이 문화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머리가 번뜩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지역사회나 혹은 어르신들 가까이에서 더 밀접하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고 놀아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공간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면서 저희 어르신들한테는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가족하고 소원해지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이제는 포커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올해서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일상에서도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많아야 되겠다. 꼭 경로당만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꼭 집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마땅치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우리 주변이가 다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예, 너무 공감이 되죠. 예, 지금 그 방금 2년간 활동을 하셨는데 네. 조금 그런 아쉬운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보완이 됐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계기가 돼가 그 다음 단계로 갈 것 같은데 네. 진짜 그 얘기 조금 부탁드릴게요. 고령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노노 사업은 지금 사실은 많이 활발하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을 그러한 공간과 그 서비스에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상황으로 계속 지금 끌어가고 있고 노인들 스스로가 주체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노인 인구의 참여 활동 자체도 보면은 행정이나 기관이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전환점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계속 펼쳐줘야 되는데 2년 동안 리빙랩을 진행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들이 결국 저희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리빙랩을 끌어왔지만 예산이 결국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을 해도 사실은 그 활동이 어느 날 끊겨요. 끊기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한계점이었고 2년간 진행하면서 마지막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에 또 찾아갔던 적도 있어요. 최근에 찾아가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후속 이제 리빙랩에서 조금 더 제도를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건강놀이 문화단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건강놀이 문화단이 지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서를 가지고 찾아갔다가 한번 이제 행정이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진행하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하고 우리 행정은 이미 정해진 대로 가려고 그러고 예산의 흐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빙랩이라는 구조 자체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성패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예산에 딱 맞게 써야 되고 근데 저희가 리빙랩을 이제 후차적으로 제안할 때는 그 예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행정적인 측면하고 맞닥뜨려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진행했던 리빙랩이 잠시 조금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어르신 활동가들이 지금 조금 이제 대기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많이 현장에서는 아쉬워요. 예. 지금 그런 여러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데 저는 지금 요 시점을 새롭게 보고 싶어요. 이 정도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1단계를 가신 거야. 근데 대부분 1단계도 못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1단계를 갔다는 거는 그 다음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분들이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부의 역할,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하고 맞물리면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일지도 몰라요. 저희들 같은 정책 연구자들도 같이 가고 그리고 관련 분들하고 나가면서 지금 이 건강놀이 문화단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또 다른 2.0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잠시 대기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그 노래도 만드시고 실력을 쌓아 계시면 우리 조만간 나우 쪽 이게 우리 이쪽 굉장히 여기 오시람 넓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알로하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현황 정도까지 들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정말 즐기는 거, 놀고 즐기는 하는 주체로 가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없냐? 우리가 이제 중심이지. 그리고 왜 우리는 자존심도 없냐?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네오요. 내가 진짜 스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은 방금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나 이것만큼은 이게 꼭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 선생님 아까 3대가 함께 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꿈꾸고 있는 처녀종의 어떤 놀이가 그래도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놀이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이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놀이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고 사람만 모이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주어지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을 안 봐도 그 놀이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은 또 이제 여러 조직이나 기관 활동하는 분들이 또 그걸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발생은 자연 발생적이고 그 관계망 속에서 놀이가 잘 절파될 수 있고요. 놀이 얘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거죠. 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체라는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놀이의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어지럼증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그러면 누구한테만 있느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월드나 뭐 이런 많은 놀이시설이 있는데, 기구화된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노인들이 못 타요. 왜 못 타는지 아시죠? 너무 급격해요. 회전이, 사이클이 너무 빠르고. 근데 그거를 반 이상 사이클을 낮추고 시간 다 조절을 하면 무지무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어디고. 왜? 자본의 논리에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거 기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공공재로 본다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시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느리게 가면 돼요. 그 어지러움증은 누구나 즐기면서 놀 권리인데, 노인들은 놀이공원에서 완전히 소외되잖아요. 100% 소외되죠, 뭐. 거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예 대상으로 고려조차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놀이를 저 아까도 이제 우리 나우 선생님이 던져보라고 하는데 놀이 저 못해요. 이게 기능인이 아니거든요. 그거 충분히 즐겨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고누를 둬도 제가 꼭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뭐 30년 이상 이거 연구했는데 왜 당신이 나를 못 이겨 이런다고. 우리 문화는 그래요. 기능인이 아니에요. 게임인이 아니고 전문인이. 그러니까 내가 윷놀이를 밤새 연습한다고 해서 오늘 윷놀이판 벌렸는데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이거 공정성이에요. 놀이 속성 자체가. 우연성이 늘 존재하고요.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게임 문화는 결과 문화로 많이 흐르거든요. 게임은. 근데 놀이는 그 일상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즐기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노인 여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어릴 때부터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환경과 시간만 주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선생님, 그러면 방금 그런 놀이 문화가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롯데월드 이런 곳에서도 조금은 속도를 낮춰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곳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자본 이익의 논리니까 자본의 논리로서 할 수 없죠. 근데 공공재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를 정한다든지 요일을 정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공공재가 좀 보조도 해주고 그날은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활용 안 하는 평일 있잖아요. 주말도 빼고. 평일날 어떤 요일은 노인들 전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둬서 공공재가 좀 개입을 해가지고 MOU를 맺는달지.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조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유니버설 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네. 장애인들이 쓰기가 편하면 네. 일반인들도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쓰기가 편하면 남성도 당연히 편한 거고,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쓰기가 편하면 아이들도 편할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 놀이에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더욱 젊은 세대는요, 끊임없이 더 쇼킹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옛날 게임 갖다 주면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입체적으로 구현이 되니까 옛날 게임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쇼킹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이 쓰기 좋은 전자제품은 일반인 비장애인도 100% 좋을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놀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쇼킹을 찾아가니까. 그러면은 방금 투트랙으로 네.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놀이와 함께 그런 부분이
또 다른 트랙으로 만들어져야 예, 된다고 예,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완전히 좀 다르게 만들어져야죠. 그러면은 80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예를 좋아하는 들어서- 롯데월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이 좋아하는 롯데월드는 젊은이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설정을 하면 안 돼요. 방금 전 그 사례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처도 안 가요. 그 천천히 가는 정령열차를 왜 타겠어요? 더 빨리 가라고 난리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거는 놀이는 조금 아까 사례하고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예, 우리 정란아 팀장님, 지금 저희가 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즐기고 놀고 그리고 향유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핵심 과제. 저는 일단 여가라는 그 뜻과 순 기능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노인이든 어린이든 젊은 사람이든 여가는 즐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즐거우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노인은 이걸 못할 거야. 싫어할 거야 해서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윷놀이를 해도 변형이 된 거는 재미없어 하실 거야. 어려워하실 거야. 네.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어르신들은 컴퓨터는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관심도들도 많으세요. 피자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세요. 좋은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제한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요구도나 혹은 필요도나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노인을 먼저 알기는 어렵잖아요. 돼보지 않고서는 그분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관심 있어 하고 같이 공감한다 그러면 여가 활동에 대한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노는 거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혹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밝은 곳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정연아 팀장님이 네.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성, 좀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수다도 많이 네.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더 이렇게 조금 소외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놀이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사실 성별로 구분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를 제3의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중간. 그래서 특히 이제 중간의 젠더 같은 사람들을 주로 노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성 할머니도 여성스럽고 싶어 하시고요. 남성 할아버지도 남성스러워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하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누군가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 좋아하는 여성 어르신들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옛날 이야기, 구연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집에서 듣지도 않는 손자, 손녀에게 말하는 것보다 나에게 귀 기울여주고 관심 있어 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책 얘기를 해주고 옛날 구연동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여가 활동도 하시면서 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기회도 드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성 어르신들이 남성다움을 유지하고 그분들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킹의 부분을 좀 해결해주고 또 그분들 굉장히 사회활동에 목말라 있는 경우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지역사회로 나가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소외받은 남성, 네. 그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그때 되면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제3의 성 얘기도 네, 굉장히 네, 좀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고 선생님 좀 말씀 나눌 게 있나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뭐 귀한 말씀 저도 잘 듣고 있는데, 그 이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도 있지만 또 반대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제 의기소침해서 말이 줄어들고, 여성은 또 반대로 더 말이 많아지고 밖으로 나오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된 이제 중성화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제 그전엔 남성성이고 그전엔 여성성이 많았는데, 이제 이 중간 지대에서 같이 만나 있는 지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마을 축제를 전국에 좀 많이 만들고 다녔어요. 한 15년 전서부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놀이를 하는데, 축제가 놀이거든요. 놀이의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가 다 펼쳐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뭐 같은 뭐 공연도 나오고 다 해놓는데, 동네에서 제가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장가를 잘하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럼 자장가를 그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그럼 이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이분을요. 한 코너에. 그리고 다듬이 소리를 기가 막히게 소리내요. 다다다다다 치는데 너무 듣기 좋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멀리서 달려와요. 그 소리 듣고 그냥. 그렇게 잘 치는데 그 할머니 보고 모든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점심도 안 드시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80평생 내가 주인공이 된 적이 처음이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테마가 있는 사진을 한 장씩 골라요. 그 사진을 신문지만하게 확대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다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마을 사람들이 전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날. 내가 주인공 할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만드는데 한 3개월을 걸려서 해봤어요. 왜 저 짓을 하나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쳐다보고 이렇게 뭐 안쓰러워갖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놀러 가면 몇 시간을 놀고 얘기해요. 그럼 가려고 그러면 밥 먹고 가라고 또 잡아요. 1시간 더 있어야 돼. 같이 밥 먹고. 왜? 외로우니까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나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으니까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뭐 하루에 한 집, 두 집밖에 못 다니고 이러면서 한 3개월 동안 만들어서 그걸 마을 축제로 펼쳐놨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생애 내가 주인공이 된 적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노인복지는.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내가 주체자가 되게 되면 돼요. 처음엔 참여자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거기서 오는 나의 자존감이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죠. 그러니까 큰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가 소확행이란 말이 있듯이 소소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제가 농사를 짓지만 가지 10포기를 심었는데 10포기를 다 못 먹어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열려서.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어르신들 그거 몇 포기씩 심어서 이웃에 나눠갖고 그럼 옆집에 나눠줘요. 뭐 상추고 가지고 뭐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서 가만히 있나요? 또 나눠줘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오는 소외 극복, 그걸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대화하죠. 그러면 이 고독이라는 이게 아주 현대인들의 젊은 사람한테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노인들은 특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가 세계 지금 뭐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뭐 굶어 죽는 문제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상으로 좀 정비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만들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이 입담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노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 공간 예, 공간하면 있으면 되는 거죠. 잘 보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위너예요. 저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예쁘고 나중에 자리 뜰 때 많이 뜯은 사람이 밥을 사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항상 느끼거든요. 들어준 사람한테. 예, 지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지금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사실 거죠. 예.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지금 시니어 리빙랩을 했고, 지금 건강놀이 문화단까지 만들어 왔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여는 쪽인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좀 주체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자체가 저는 뭔가 어르신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주체나 객체의 구분은 없다고 봐요. 놀이를 할 때는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참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그 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그 장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아까도 환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사실은 어르신들은 그들만의 특정한 공간을 사실은 원해요. 그래서 양산에서 리빙랩을 했을 때도 그 공원이 지역 어르신들만의 거점 공간이 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그 공간이 조금 지역에서는 약간 소외되었던 공간, 그래서 쓰레기가 날아다녀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공간이었는데 리빙랩을 통해서 문화의 장으로 공원이 바뀌면서 어느 날 어르신들만의 약간 특화되어 가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일과 중에서 나의 심심한 시간을 거기 가면은 내 시간을 뭔가 쓰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장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만 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떻게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 거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시민사회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거나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공간에 가면은 나도 사회활동에 뭔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오늘 고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일원으로 계속 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 나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또 활기차고 나의 활력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를 계속 발견해 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은 조금은 다양한 계층들하고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대요. 그리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중요한 거는 누구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 뒷담화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너무 싫어하고 양로원을 싫어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만의 아지트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으로 하려고 우리 지금 박경화 사무총장님이 했던 역할을
조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뭔가의 장치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기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조금 우리가 많은 걸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어르신들의 삶을 한번 봤어요.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소통 문화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다 전쟁을 겪었고 이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뭐 수평적인 문화, 소통의 문화는 사실은 우리 세대의 이야기이지 어르신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과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르신들 간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실적이었거든요. 놀이를 만들기 이전에 소통이 되지 않냐면 그 문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남의 말도 좀 잘 들어주고 서로 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마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리빙랩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을 쭉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의 말도 좀 들어보고 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오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공원에 나와서 뭘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통상적으로 함께 있으나 개개인이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으나 각자 생활이고 각자 생각에 있다 보니까 옆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옆 사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들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들렸던 얘기가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나 못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워지다 보니까 모였을 때 뭔가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 같이 의견다운 의견이 나와지고 이 10사람의 예를 들어 10사람이라면 10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좁혀지면서 이제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옆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옆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게 되고요.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목소리를 안 높여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정말 우리가 민주가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토론이 뭐야. 젊은 세대들이 토론하는데 그 토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조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즐겼던 놀이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놀이를 또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뭐 했는데 한 20가지가 나오죠. 사실은 나오는데 그런 20가지들을 또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손주나 아니면은 또 아래 이제 후손들에게 공원이라는 곳이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어른들만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세대들이 모이는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또 끌어내줄까? 이것도 계속 이제 토론이 되다 보니까 점점 룰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의 이제 문화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협력적인 구조가 스스로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제가 늘 이렇게 자장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그 활동을 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하신 우리 박경화 사무총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르신들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고 스스로에게 감동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들이 열리니까 토론이 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각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각자 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놀이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요. 놀이 도구를 이제 집에 있는 바늘, 실과 바늘, 뭐 모래 같은 것도 다 가져오시고 투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어 놀이 하면 재료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천에 가가지고 양산천에 가가지고 뭐 막대기 이런 거 지푸라기 썩어가는 나무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와서 다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지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만졌을 때에 손에 가시가 베어서 찔리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놀이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너무 좋네요. 자, 지금 우리 박경아 사무총장님, 지금 우리 양산의 공무원 앞에서 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 2단계로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이 정도 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자, 앞을 보고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과 팀장님, 또 어느 과 팀장님 듣고 계시죠? 우리 건강놀이문화단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많이 설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같은 동료들과 또 후손들에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많이 협조해 주세요. 양산 공무원님, 양산이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로 이 메카가 될 수 있고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박경아 사무총장님 큰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큰일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 역할이 너무 크니까 돈 좀 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 정도 됐고요. 자, 우리 두 분 얘기 오늘 이제 이 정도 왔는데요. 두 분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 대표님께서는 그럼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적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해줘야 될까? 그런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책적인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거를 좀 더 짚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한참 지난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이 재밌게 두 분이 그 노인 두 분이 놀이를 하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면요. 마당을 쓰다가 낙엽을 집어서 할머니한테 쫙 뿌려요. 그래서 놀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막 뿌리고 던지고 그거는 원앙 소리가 아니고 네. 같이 돌아가신 얘기인데 그게 원앙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쵸.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때 좋아하는 거라서 예, 낙엽으로 던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에 했는데 할머니 서로 삐쳐가 울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놀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마오. 제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맞다. 제가 너무 똑똑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뭐 물을 뿌린달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뭐 그걸 한다고 계획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나온 거지요. 제가 이제 이제 우리 진행을 하면서 이런 기관에서 이런 거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양산 사례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더 깊게는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를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놀이를 오랫동안 이렇게 실천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노인분들하고 할 때 다 써먹어요. 모든 놀이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못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뭐 제기, 딱지, 뭐 고무줄, 공기, 뭐 칠교놀이 뭐 다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잘해요. 왜 잘하냐면은 잘하는 기준을 우리가 좀 낮추면 돼요. 아까 롯데월드 얘기했듯이 낮추면 돼요. 난이도를 팍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낮추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성이 만들어지니까 끈끈해지고 집에서 내일 나올 때 누룽지라도 갖고 나눠 먹고 싶고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오늘 같이 한 사람들하고 고구마 찐 거라도 가져 나와서 쪼개서 같이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소속감과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가 처녀종의 놀이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데 기존의 관점들은 쓸 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난이도만 조절하면 그 많은 것들이 거의 다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뭐야? 기획자분들이 뭐 하냐?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한 거죠. 안내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육학 원론에도 교사의 뜻이 그래요. 안내자, 조력자, 인도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놀이를 수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연구도 하지만 실천할 때는 그런 입장으로 실천을 하거든요. 조력하는 거죠. 이게 그걸 가지고 100%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판을 열고 상황을 만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분명히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60대 이상, 65세 이상이 지금 노인인데 그 어르신들이 거의 다 농경문화에서 큰 거예요. 여기도 용산이지만 여기 용산에 지금 60년 전에 여기도 다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농경문화에서 그런 문화를 향유하면서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향수라든가 이런 거죠.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정나나 팀장님, 그 지금 정책적인 부분 조금 부탁드리면서 조금 이제 한두 마디 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그 논다라는 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잘 놀고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 논다라는 건 결국에는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건강하게 노실 수 있도록 환경이 일단은 조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잘 놀려면 근심 걱정을 일단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거나 하루하루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을 때는 노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지 내 생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노인복지 전반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격리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그런 곳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책을 만드시고 예산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어르신들이 어떻게 놀고 즐길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요.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끝까지 안 놓치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놀게 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르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예요. 저거 어르신이 아니면서 어떻게 놀고 즐기게 할 거냐. 굉장히 이거는 어찌 보았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어찌 보면은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세 분한테 듣고 싶은 건 저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정말 내가 즐거워야 된다. 즐겁고 뭐 한다 그러면 이 주체고 객체고 따로 없고 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이거예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좀 요즘 행복해요. 그래서 그 남은 에너지를 어르신들한테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제가 우선 행복해야 되니까 남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한테 자 이제 1분씩 말씀드릴 텐데요. 나이든 나에게, 시녀인 나에게 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
1분씩만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선생님 시녀인 나에게 한마디 어떻게 할 건지, 요 주제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지. 예.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함께 만들어 보고 디자인에 가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보세요. 나한테? 네, 저에게. 네, 저에게. 네. 우리 정연아 팀장님. 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머지않은 제 노인의 나나에게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생각과 그리고 또 건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즐거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 고 대표님. 나에게 참, 예. 지금처럼 예. 농사 짓고 놀이 활동하고 이렇게 잘 살겠지?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마무리할게요. 지연아, 네가 이때 지금 요 자담회 할 때 사랑 많이 받았지. 그 받았던 사랑으로 이 자담회를 준비했잖아. 그래서 우리 정말 더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요 만든 거를 기반으로 그때 그 나이 때 행복하지? 지금도 행복하지? 저는 이렇게 하고 우리 스님들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